투자금 1만 달러에서 1년 만에 113만 달러로 아직도 깨지지 않은 11,376% 수익률을 남긴 레리 윌리엄스. 오늘 영상에서는 최신 나스닥 S&P 500 데이터로 레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돌파 전략 과연 현재도 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짜리 매매 기법이라도 세상에 공개가 된다면 100원보다 못한 매매법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공개된 지 20년이 넘은 전략이 과연 현재에도 통할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코드와 엑셀을 통해서 투자금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동성 돌파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레리 윌리엄스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만들어낸 전략입니다. 어제 가격이 많이 움직였으면 오늘도 그 방향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전략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제 고가와 저가가 있죠. 그래서 어제 예를 들면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고가부터 저가까지 이게 전일의 변동폭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K 값을 곱하는 거예요. K 값이 0.3에서 0.7 정도, 예를 들면 0.5를 곱했다 라고 하면 절반 정도의 변동 값이 나오죠. 만약에 오늘의 시가가 이 값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면, 즉 오늘의 시가가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가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 위치를 돌파했다 라고 하면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파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매수 시점만 알려주는 건데, 보통 이제 매도를 다음날 시가로, 왜냐면 이 오버나이트 효과, 하룻밤이 지났을 때 올라가는 효과까지 다 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시가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토대로 백테스트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제 가격 가져와서 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당일 종가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바꿨어요. 당일 종가 말고 다음날 시가에 하고 싶어, 로직 수정해줘 라고 해서 이거 붙여놓고 조금 수정한 결과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를 볼 거냐, 현재 시점 언제를 볼 거냐. 예를 들면 이거는 QQQ, 나스닥, 요거 이제 S&P. 사실 나스닥이나 S&P나 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비슷비슷한데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니까 좀 변동폭이 심했던 나스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평범한 나스닥 말고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QQQ는 정말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리고 TQQ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엄청나고, 또 오르는 폭도 엄청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죠. 3배 레버리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TQQQ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K 값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일단 0.7로 잡아보겠습니다. 0.7이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해봤었을 때. 자, 어디를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크게 3개를 볼 건데요. 변동성이 큰 하락장 이후의 회복세, 즉 여기서부터 하락장 이후의 회복세, 여기까지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무시무시한 구간이긴 하죠. 그죠? 자, 이게 TQQQ로 보면은 더 심각해지는데, 여기가 이제 21년 12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3년 한 12월 한 요쯤이죠. 그죠? 이 시기에 TQQQ에서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돌려볼게요. 런을 눌러보면 이제 백테스트를 돌려줘 봤습니다. MDD까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자, 보면은 이제 0.7이죠. 그래서 언제 매수하는가가 있어요. 지금 요게 2021년 12월, 제가 22일부터 봤으니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본 건데요. 여기서부터 본 건데, 디테일하게 보면 굉장히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이때 사서 마이너스, 왜냐면 전날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높게 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좀 됐다. 그리고 이때도 전날 변동폭만큼 올랐을 때 산 건데 최종적으로 올라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2% 수익이 났다라는 거고, 1월 3일 아마 이쯤이겠죠, 그죠? 이때인데 빨강색 요선, 전날 변동폭 위에서 사서 여기서 이제 마감해서 요만큼 올라서 먹었다. 이게 이제 0.41% 수익률이네요. 이런 식으로 뭐 하락한 것도 볼까요? 1월 10일이 이제 요때입니다. 이때 변동폭만큼 0.7만큼 사서 뭐 정말 꼭대기에서 샀나봐요. 사서 이제 떨어져서 끝났다. 그래서 정말 작게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한 거, 이제 마이너스 6%도 있고, 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 결과가 있는데, 보면 먹을 때는 크게 먹고, 2월
24일, 2월 24일 이때네요. 먹을 때는 11% 엄청나게 크게 먹고, 이럴 때 11% 먹고, 떨어질 때는 건드리지 않고요. 오를 때 잘 선택해서 시도를 한다. 그리고 잃을 때는 조금 잃고, 그래서 올라갈 때 많이 먹고, 잃을 때는 조금 잃고, 올라갈 때 또 많이 먹고, 잃을 때는 조금 잃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수익률이잖아요. 총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총 수익률, 최종 수익률이 58% 수익률이 나네요. 자, MDD도 궁금하죠? 최대 낙폭 얼마나 될까?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24%가 뜹니다. 마이너스 24%면 이게 전체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최대 낙폭이 얼마냐? 이쯤부터 이때까지 81%네요. 그래서 81% 원래 MDD 마이너스 81%까지 내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이 되는 꼬라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24%로 버틸 수 있었다, 이 구간에서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락 이후에 상승 봤으니까 대세 상승도 한번 볼까요? 변동성이 큰 대세 상승장. 이제 최근이 아마 변동성이 이제 컸을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2022년 12월 이쯤부터 엔드가 2025년 3월 26일 이때까지의 변화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동폭이 이제 있는 요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0.7로 했었을 때 런을 누르면, 자, 최종 결과를 한번 볼게요. 최종 결과 65% 수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300% 수익이네요. 정말 잘 투자했다면 300% 수익이 나는 구간에 얘는 이제 65% 수익이었습니다. 사실 300%도 65%도 대단하긴 해요. 어찌됐건 대세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이 코스톨라니 달걀 모델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별로 이제 투자의 전략들을 조금씩 바꿔주는 게 좋다라는 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카드로 남겨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는 그에 맞는 전략을 좀 더 취할 필요가 있죠. 혹은 대세 하락장에는 또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파악하면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근데 어찌됐건 사실 65%도 제가 느끼기에는 대단하긴 합니다. 이게 기한이 22년부터 25년까지 2년 만에 65% 수익률이 낸다? 뭐 정말 대단하죠. 나스닥의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MDD도 한번 볼게요. 오름차순으로 보면, 자, MDD가 이제 마이너스 18% 어느 정도 또 큰 변동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변동폭이 적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미미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8년도부터 2018년도 1월 19일부터 2019년도 2월 13일까지 한 이쯤까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의 변동폭과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변동폭입니다. 이랬을 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요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 18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9년도까지 이제 돌린 결과입니다. 고정시키고 최종 결과만 볼게요. 최종 결과 보면은 22% 수익률을 벌어들였네요. 그냥 아마 투자했었으면 여기 그냥 아마 평타 쳤을 요 시기에 22% 얻어내는 전략이었다. 그래서 0.7로 하면은 사실 성과가 괜찮은데 0.5로 하거나 0.3으로 하면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일반적인 믿음이 보통 0.5거든요. 0.5로 했었을 때 변동성이 큰 하락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익률이 30%. 그죠? 그래서 아까랑은 좀 수익률이 다르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39%. 그래서 아까보다 이제 수익률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확실하게 오르는 시점이라면 진짜 오르고, 그죠? 확실하게 오르지 않는 시점이라면 안 들어가는 게 낫다. 라는 이 결론을 지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에 저도 이제 여러 매매법을 손으로 시도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약을 걸어두는 거죠. 그죠? 매일매일 들어가서 예약을 걸었는데, 이게 전략이 한 개고 매수하는 종목이 한 개면, 이런 식으로 한 개면 그래도 손으로 할 만해요. 근데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종목에 서로 다른 매매법을 적용하면 더 리스크는 낮추고 리턴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막 손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까먹는 날에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야 이건 너무 슬퍼. 그리고 까먹었는데 오르면 더 슬퍼요. 그래서 전략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수록 결국 우리 개미들이 다다라야 할 종착지는 자동 매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남겨뒀으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